안녕하세요. C사 초보 강좌입니다. 오늘은 계산기 프로그램의 UI를 바꿔서 실제 좀 더 계산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문법에 대해서 복습 겸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문법을 너무 대충 하는 듯한데 문법적인 부분은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조건문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if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식을 검사해서 참이면 특정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죠. 코딩을 보면 여기 잠깐 제가 테스트로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중괄호 안에 코드는 무시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조건식에는 true, false를 나타내는 불형 데이터 타입은 뭐든지 올 수가 있어요. 하다 못해 바로 이렇게 true, false로 바로 써도 돼요. 이렇게 true를 쓰면 사실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되죠. 이 중간에 코드는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불형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불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형으로 is active true. 그러니까 이 불형 데이터 타입이고 이게 변수명이죠. 여기에 이제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불형을 만드는 비교연산자가 올 수 있습니다. 비교연산자는 다 불형을 만들어내요.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다 불형이에요. 그래서 뭐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중간 안에 코드를 실행한다. 이건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변수를 인트형으로 변수를 그래서 뭐 넘버 1에서 1 인트로 넘버 2에서 2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적어도 이게 이 비교 연산식이 불형을 만들어내죠. 이것도 당연히 true겠죠. 왜냐면 넘버 1이 1이고 넘버 2가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참이죠. 그래서 이제 중괄안에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불형을 리턴하는 펑션도 올 수가 있죠. 만약에 테스트로 펑션을 하나 작성을 하면은 여기에 퍼블릭을 하고 자 불형입니다. 이 펑션의 프로토타입에서 이 public, 여기 나오는 이제 public이나 이 private 이런 키워드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하면서 클래스 설명하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이 bool이나 void라는 것은 이 펑션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애예요. 이거는 이제 펑션을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펑션 같은 경우는 핸들로도 하나의 펑션이죠. 이 펑션 같은 경우는 void 아무런 데이터 타입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거고 제가 지금 만들려는 이 펑션은 불형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결국은 이 펑션은 불형을 리턴을 해야 돼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제가 그다음에 펑션 네임을 has value 펑션 네임은 뭐 앞으로 작성해도 되니까요. has value라는 펑션 네임을 쓰고 리턴을 이 안에 어떤 코드가 오든 간에 이 안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리턴은 반드시 불형이 리턴이 돼야 돼요. true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여기 이제 true 자리에 뭐 불형을 나타내는 데이터 변수가 올 수 있고요.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가 올 수 있고요. 또는 또 불형을 뭐 리턴한 연산식 당연하죠. 연산식은 항상 비교연산자는 불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니까 비교연산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다른 펑션이 와도 돼요. 불형을 리턴하는 다른 펑션이 와도 되겠죠. 이 자리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불형을 리턴하는 펑션도 여기에 조건식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has value라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결국은 불형이고 이 펑션은 사실 뭐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true만 무조건 리턴을 하죠. 그럼 결국은 이게 true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if에 else라는 게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else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else하고 중괄호가 또 붙어요. 자, 이 else는 뭐냐면 이 if의 조건시 이게 참이면 if 다음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else는 만약에 거짓이라면 뜻이에요. 이 else라는 말은 else는 if 다음에 오는 조건식이 참이 아니라면 else 다음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차이점이 좀 물론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true로 치고요. 여기에 만약에 코드가 1이 있고, 코드가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if부터 이 밑에까지, 이 to 코드까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여기 if에서 true니까 1이 실행이 되고, 2가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false라면, 1은 실행이 안 되고, 바로 2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else가 붙으면, 여기에 2번의 코드가 있고 여기 3번의 코드가 있다 치면 만약에 if에서 이게 true이면 1번이 실행이 되고 if에서 true면은 이 else문을 사실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else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걸렸기 때문에 true라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실행되는 블럭은 3이 됩니다. 만약에 if에서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은 이 if 다음에 블럭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else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와 3이 실행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 if, else if가 있어요. 자, if 다음에 조건식이 있죠. 이게 참이면 if 다음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if, else가 있든 if가 있든 다 무시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블럭이 실행되죠. 결국은 1, 3이 실행되겠죠. 1, 3이. 1, 3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있는 else if의 조건식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이 if 다음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이면 2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옵니다. 만약에 if의 조건식이 이게 거짓이에요. false예요. 그래서 그 다음 else if 다음에 있는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만약에 이것도 false예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행되는 건 3번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3번 코드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lse if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처음에 if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1번이 실행이 되죠. 그 외에 else if와 else는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이 실행이 되고 5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if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else if에 있는 조건식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이게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2번이 실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else if와 else는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결국 2와 5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는 5가 바로 오는 거죠. 자, if의 다음에 조건식이 false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else if문에 있는 조건식을 검사를 하죠. 이것도 false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else if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3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거짓이면은 다음에 else if에 있는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이게 참이면 4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면 결국은 여기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결국은 그냥 5로 바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얘기를 하면은 if 다음에 else if가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else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면 if문에 들어오면서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이게 참이면 계속 얘기했죠. 이게 참이면 1이 실행이 되고 else if와 그 다음에 있는 else if와 else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6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else if 그 다음 거로 넘어와서 else if 다음에는 조건식 검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else if 다음에는 else if도 거짓이에요. 다음에는 else if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실행되는 게 else에 있는 이 5번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결국 if와 else if로 되어 있는 이 앞에 모든 조건이 다 거짓이라면 결국은 else에 있는 코드 블록인 5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C샵에서 이 모든 명령은 세마이콜론으로 끝나요. 이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보통 C샵에서 이제 한 줄에 하나의 명령을 써요. 이렇게 뭐 한 줄에 두 개의 명령을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컴파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러면 이제 이 가독성이 떨어지죠. 이게 코드를 읽는 데 있어서 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하나의 명령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if나 else, if, else에 있는 그 코드 블록,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에 하나의 명령문만 들어간다면, 가령 뭐, 넘버 1은 넘버 1 더하기 넘버 2 뭐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else if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다 없고 else에도 뭐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if, else, if, else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명령물이 한 줄로 끝나는 하나의 명령문이라면 중괄호를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중괄호고 있과 없고가 결국은 같아요. 한 줄의 명령이라면. 근데 그러면 만약에 if 조건문에서의 블럭에는 명령문이 하나인데 else 블럭에서의 명령문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하나가 더 있다. 가령 뭐 넘버 2는 뭐 넘버 2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이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모두 중괄호를 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중괄호를 다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를 다 쓰는 게 일반적인데, 명령문이 딱 한 줄로 끝나는 거면, 이 중괄호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라면.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꼭 필요한 논리 구조입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참일 때는 이런 코드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실행되는 코드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런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죠. 이 조건문이라는 개념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꼭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언어의 문법인 거죠. C샵에서는 조건문을 i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if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조건문을 뭐 if문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으로 i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논리적으로 구조를 잘 설계하면 그 프로그램을 관리, 업그레이드,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논리적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한 논리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리적 개념이 잘 세워져 있으면 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건 쉬워져요. 자, 문법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계산기 디자인을 좀 바꿔봅시다.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디자인 뷰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이 레이블이라든지 텍스트 박스 버튼 다 지울 거예요. 이걸 다 지우고 자,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 컨트롤은 지웠어요. 하지만 코드상에서 뷰 코드를 해서 보시면 이 코드상에서 이 hello label 1이라는 걸 원을 제가 지웠는데 hello label 1의 이제 클릭 이벤트는 남아있죠. 이거는 코드상에서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some numbers도 다 지우고 그죠? 여기까지 다 지워야겠죠. 자, 제가 UI와 핵심 코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구조를 잡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UI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요. UI가 바뀐다고 해서 핵심 코드를 손대야 한다면 잘못된 구조라고 봐야 돼요. UI에 엮여있는 핸들러 펑션들은 다 지워도 여기서 보면 이 더하기 펑션 있죠. 이 더하기 펑션은 여전히 있죠. 여기에. 나중에 다른 UI를 사용하더라도 거기에서 더하기 펑션을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펑션에 지금은 이렇게 뭐 한두 줄의 코딩만 되어 있어서 별로 실감을 못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펑션으로 빼기 전에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지금 얘들하는 펑션을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복잡한 코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이 펑션에서 썸넘버즈를 클릭했을 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각 이 핸들러가 지워질 때 다 같이 지워져요. 결국 또 비슷한 코딩을 새로운 UI에 맞춰서 또 해야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핵심 코드를
클래스나 이렇게 이제 펑션으로 빼서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이제 클래스를 설명할 텐데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른 이제 핵심 코드를 앞쪽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UI에서 이렇게 불러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적으로 맞는 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뷰에서 지웠던 컨트롤들 관련된 지금 핸들러들을 다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우고, 그럼 결국 남는 게, head value 이것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만든 펑션이니까 지우고. 자, 그럼 결국 남는 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add라는 펑션과 이제 subtract, 이제 빼기 펑션, 더하기 펑션, 빼기 펑션이 3개 남아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생성자죠. 생성자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이러면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뷰에서, 디자인 뷰에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을 때 텍스트 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밸리데이트 해야 했어요. 사용자에게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입력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형태의 UI를 제공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입력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더할 두 숫자 입력을 버튼을 이용해서 받도록 할게요.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왔는지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숫자를 넘길 거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거기에 실수로 문자를 넣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죠. 좀 더 이제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버튼이 가장 간편하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툴박스에서 카문 컨트롤 보시면 이제 버튼이 여기 있죠. 제가 이거를 툴박스를 고정시킬게요. 고정시키고 버튼을 여기 하나 둘게요. 사이즈를 대충 만들고 프로퍼티에서 봅시다. 이거를 이 버튼은 1번 버튼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넘버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타입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걸 변수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에 액세스할 때 이 컨트롤에 액세스할 때 이제 사용하는 변수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할까요? num 버튼 1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버튼 1이라고 지금 텍스트가 적혀 있죠. 이거를 1번으로 바꿀게요. 1로 숫자 1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숫자 1로 됐어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사이즈는 뭐 두 개를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 이거를 num 버튼 2로 하고 여기 텍스트를 숫자 2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2가 계속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이제 이 3번부터 이제 0까지 계속 만들 텐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만들기로 하고요. 우선 이 넘버를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되고 있는 버튼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게 좋겠죠. 눈에 보이는 게. 막 1, 2 적으면 여기 1, 2, 1, 2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겠죠. 그 스크린을 하나 만들게요. 그 스크린을, 레이블을 이용해서 만들게요. 레이블을 여기 하나 놓고, 지금 레이블을 보시면 이거는, 자동 사이즈가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 프로퍼티에 보시면, 아마 오토 리사이즈가 true로 돼 있죠. 이거는, 이 레이블 컨트롤 안에 글자가 얼마나 길게 적히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가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저는 이제 자동으로 하기보다는 자동 사이즈를 폴스로 두고 전체 이 크기를 요만큼 키울게요. 이거는 이제 UI에 관계된 거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아요. 모양은 대충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을 픽스 3D로 조금 바꾸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니까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백컬러를 여기를 하얀색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프로퍼티 이렇게 리스트에 보시면 한글로 다 적혀 있을 텐데 한글 비주얼스를 보면은 읽어보시면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폰트. 여기 이제 글자를 얘기하는데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폰트라는, 왼쪽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그 안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뭐, 폰트 네임을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를 12로 좀 크게.
그렇죠. 12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글자가 오른쪽, 이쪽으로, 오른쪽 가운데로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아니겠다. 로케이션은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있군요. 여기에, 자, 오른쪽 가운데로.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레이블 1이라는 이 텍스트 말고, 처음에는 제로, 0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자, 그리고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1번을 계속 클릭하면 여기 1이 뜨다 1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2번을 클릭하면은 뭐 그다음 그 뒤로 이제 2번이 계속 찍히는 거고. 자,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충 모양을. 자, 1번 버튼에 이제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클릭 핸들러, 이 버튼에 클릭 핸들러가 추가가 돼요, 코드에. 또는,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이제, 번개 표시되어 있는 이 이벤트 리스트를 클릭해서 이벤트 리스트를 보시면, 이 버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돼요. 거기에 이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코드에 추가가 됩니다. 자, 넘버 1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1이, 숫자 1이 아까 레이블에, 아까 그 스크린에 표시가 되기를 원해요. 잠깐만, 그 스크린에 제가 이름을 줬었나요? 이 스크린에, 속성 리스트가 나오게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름을 제가 따로 안 줬네요. 레이블 1이 이제 디폴트로 레이블 1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넘스크린이라고 그럴게요. 넘스크린의 이름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은, 이 레이블은 이제 이름이 넘스크린이에요. 우리가 이 컨트롤에 텍스트를 바꾸려면 이 넘스크린이라는 변수명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1이 그 넘스크린 텍스트에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넘스크린 텍스트죠. 넘스크린 그 표시된 글자는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있어요. 여기에 1번을 문자, 여기, 화면에 표시되는 건 다 문자 형태예요. 그래서 1번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열이라는 표시로 제가 쌍따옴표를 묶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1번을 클릭하면은 1번이 그 스크린에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1번을 클릭합니다. 그럼 1이 나오죠. 자, 제가 이제 더 하고 싶은 거는 1을 계속 누르면 1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1 한 번, 2 한 번 누르면 12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넘 버튼 1이 클릭이 됐을 때, 스크린에 있는 텍스트가 텍스트에 1을 붙여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스크린에 원래 있던 텍스트에 지금 넘 버튼 1이라는 게 1번 버튼을 눌렀으니까 1이 계속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혀 있던 값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1번이라는 숫자 1을 문자열로 뒤에 계속 붙여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제로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숫자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해줄 게 있는데, 자, 넘 스크린에 있는 텍스트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제로이면 제가 치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게요. 제로이면 넘스크린 텍스트를 그냥 1로 바꿔요. 넘스크린 텍스트를. 그리고 제로가 아니면, 자, 제가 이 중괄호를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명령문이 하나니까, 명령을 하나씩 있으니까 제가 중괄호를 생략을 했는데, 넘스크린에 있는 텍스트가 제로면 그냥 지금 요 핸들러는 넘버 1 버튼, 그러니까 1번 버튼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넘스크린의 텍스트가 제로면 그냥 1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면 else죠. else 제로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숫자에 이게 기존에 있던 숫자죠. 기존에 있던 숫자에 뒤에다가 1을 붙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스크린으로 표시를 하는 스크린으로 넘기는 거예요. 스크린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제로니까 1을 누르면은 제로일 때는 이게 1로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로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클릭하면 계속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번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번을, 자, 디자인 뷰에서, 자, 2번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2번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가 들어가죠.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식으로. 자, 똑같은 코드로 코딩하고, 대신에, 이게 1이 아니고,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이. 자,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 2, 2,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거의 유사해요. 그죠? 흡사하죠? 그리고 앞으로 버튼 3번, 4번, 5번, 6번을 만들 텐데, 걔네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뭐만 다르냐면은 요것만 틀리겠죠. 요게 이제 3이 되느냐 4가 되느냐 5가 되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펑션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퍼블릭과 프라이버트는 지금은 뭐 상관없어요. 어떤 걸 쓰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리턴 값 필요한가요? 이 펑션이 리턴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리턴 값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가 어떤 리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 부분을 펑션을 만들 건데 요 부분이 어떤 값을 만들어내서 그 값을 이 안에서 또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void 이 펑션은 리턴 값이 리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펑션 네임을 set num이라고 할게요. set num. 자, set num이고 결국은 이 부분인데 자, 이걸 그대로 내가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자, 여기서 이 넘버 1을 눌렀을 때와 넘버 2를 눌렀을 때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바뀌는 건 요거예요. 1번을 눌렀을 때와 2번을 눌렀을 때 바뀌는 건 요 부분이죠. 결국은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매개 변수로 여기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스트링으로 받을게요. 숫자로 받아서 뭐 붙여도 되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텍스트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숫자로 받을게요. 숫자로 num이라고 할게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스트링 형태로 num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매개 변수가 1이면 1이 되는 거고 이게 1이면 여기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겠죠. 문자열로 1이면 이게 2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이제 저 펑션을 호출하면 돼요. set num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set num 똑같은 펑션을 호출하는데 이제 2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6번 다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인자만 매개 변수만 거기에 맞는 넘버를 넘겨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더하기 버튼을 하나 둘게요.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 버튼의 이름을 num plus라고 할게요. 하고 지금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텍스트를 이거를 더하기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숫자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숫자를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또 넣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면 실제 두 수가 더해져서 나오게끔 할 거예요. 먼저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를 저장할 공간도 필요하죠. 지금은 물론 더하기 뿐이지만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럼 계산기가 어떻게 동작할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첫 번째 숫자를 넣겠죠. 계속 숫자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1, 2, 뭐 버튼을 누르면서 1, 3, 2, 4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숫자를 만들어 가죠. 언제까지? 더하기 기호가 더하기 버튼이 눌러줄 때까지.
더하기 버튼이 클릭되면 첫 번째 숫자 입력이 끝난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숫자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더하기가 클릭될 때 첫 번째 숫자를 완성하고 두 번째 숫자를 받을 준비를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좋지 않아서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때 처음에 원시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구현해 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들어가곤 해요. 계속 숫자를 더해가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21 더하기, 뭐 33 더하기, 54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으로요. 자, 첫 번째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이 더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인 거죠. 그리고 그럼 그것을 첫 번째 변수에 넣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들어오는 숫자는 두 번째 변수에 넣어요.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또 한 번의 더하기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는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실제 더하기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더하기 버튼이 눌러지면 입력된 숫자를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하고 그거를 첫 번째 변수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숫자를 계속 더할 텐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더해진 합이 새로운 첫 번째 숫자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숫자를 입력해요. 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입력된 숫자를 두 번째 변수에 넣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합해서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넣어둬요. 이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자 입력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고 숫자 입력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고 숫자 입력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떤 루틴, 패턴, 반복을 찾음으로써 효율적인 논리적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적은 코딩과 메모리 사용으로 같은 작업을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이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임시로 잠깐 테스트로 코딩을 하면은 자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숫자를 입력해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숫자가 완성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 변수에 저장해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해요. 또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또 클릭해요. 그러면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고 두 번째 변수에 저장하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합해요. 결과를 첫 번째 변수에 저장해요. 다시 저장해요. 이거를 제가 핀을 잠깐 툴박스 부분을 잠깐 하이드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숫자를 입력해요. 또 더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두 번째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겠죠. 이게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계산기를 실행하면 첫 숫자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지금 기본 개념이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숫자 입력을 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첫 번째 숫자가 완성이 되고 첫 번째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를 또 입력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숫자가 되겠죠. 더하기 버튼이 두 번째 눌러질 때 두 번째 숫자가 완성이 되고 이거를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합해요. 그 결과를 첫 번째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해둬요. 그 다음에 또 숫자를 입력하죠. 또 더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새로운 두 번째 숫자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또 첫 번째 변수와 이 첫 번째 변수는 아까 합을 해서 저장을 해둔 거죠. 거기에 또 두 번째 변수가 합해지는 거죠. 결과를 다시 또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처음에 이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루틴이 같아요. 밑을 보시면 다 루틴이 같죠. 이 첫 번째 부분을 빼고는요. 대부분의 어떤 루틴이 있다면 맨 앞에 한두 개, 맨 뒤에 한두 개를 빼고는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첫 번째 루틴, 첫 번째 이 루틴에서 빠져나가는 루틴에서 루틴에 맞지 않는 이 첫 번째 부분 이거를 같은 루틴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죠. 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계산기, 우리가 만든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없이. 그냥 여기서 루틴을 바로 실행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숫자를 입력해요. 그죠?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요. 두 번째 숫자가 완성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넣어요. 뭐, 상관없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합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첫 번째 변수에 값을 0을 넣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가 합했을 때, 맞아요, 결국은.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0 곱하기 뭐는 두 번째 변수 그대로 나올 거니까. 결과를 첫 번째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을 해요, 또.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럼 새로운 두 번째 변수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고, 첫 번째 변수, 아까 0과 처음으로 입력된 숫자를 합해놓은 첫 번째 변수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숫자를 합해서, 그 결과에 다시 첫 번째 변수 저장을 하죠. 결국은, 첫 번째 변수에다 0만 넣어놓으면은, 이 처음에 루틴에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루틴을 계속 사용을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을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그 숫자는 무조건 두 번째 숫자인 거예요. 첫 번째 변수에 0을 미리 입력만 해두면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 부분인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고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고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를 합하고 그 결과를 첫 번째 변수에 다시 저장한다. 두 번째 변수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더하기가 눌러지는 순간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를 합해서 그 결과가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다시 저장이 돼요. 이 두 번째 변수는 사실 보시면은 잠깐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 더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된 게 이미 있는데 그걸 변수에 저장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첫 번째 변수와 그 값을 합하고 그걸 첫 번째 변수에만 저장을 해두면 되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번째 변수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하나.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스크린상에 완성이 돼 있겠죠. 아까 넘스크린이라는 레이블에 찍혀 있겠죠. 숫자가 완성이 돼요. 그럼 이거를 변수에 저장할 필요 없이 저장하지 말고 변수는 지금 하나니까 이 변수와 숫자를 합해요. 그 다음 결과를 변수에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반복이에요. 결국은 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 하면서 특히나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면 훨씬 더 나은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해보죠. 우선 더하기 연산을 할 때마다 또는 곱하기 빼기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 연산을 할 때마다 최종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할게요. 이게 이제 퍼블릭이 필요는 없는데 우선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차이를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우선 퍼블릭으로 하고 인트형으로 result에서 초기값을 제로를 줄게요. 이 변수는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현재의 최종 결과가 저장되는 변수예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한데 이 변수는 뭐냐면 먼저 제가 적고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true를 줍시다. 이 변수가 뭐냐면 is new number냐 이건 이제 변수명이고 불린형인데 우리가 더하기 버튼이 클릭되는 순간에 현재의 숫자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숫자를 입력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표시를 이 변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버튼이 클릭될 때 is new num이냐 이게 true가 될 거예요. 더하기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그래서 이게 true일 때는 스크린 우리 레이블 만든 스크린 있죠? 여기에 이 스크린에 숫자가 계속 적힐 거잖아요. 이 스크린에 숫자가 계속 적힐 건데 이 is new num이 이게 true인 경우는
숫자를 현재 스크린에 있는 숫자에 붙여서 적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숫자로 리플레이스를 할 거예요. 새로운 숫자로 리플레이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숫자를 적었어요. 더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1, 2, 3은 3이라는 숫자를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을 때 처음에 1이 입력되고 2가 2 버튼이 눌리면서 1과 2가 더해지죠. 그래서 1, 2가 되죠. 그 다음에 3이 또 3 버튼을 누르면 3이 1, 2에 더해져서 1, 2, 3이 되는 거죠. 자, 더하기 버튼이 눌러졌어요.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또 1이라는 버튼이 눌러지면 이 1, 2, 3이 없어지고 그냥 1이 찍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숫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변수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코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작성을 하고, 이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코딩을 할게요. 자, 더하기 버튼이 클릭이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숫자가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버튼이 클릭이 된 순간은 첫 번째 숫자의 완성이에요. 현재 스크린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가 그 자체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숫자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인트형으로 그 숫자를 받을게요. 자, 넘버로 인트형 변수 넘버인데 사실은 넘스크린이었나요? 넘스크린이었죠. 자, 넘스크린 텍스트에 숫자가 우리가 1번 버튼과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은 1번 버튼이 눌러졌을 때, 2번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자, 뭘 하죠? 이 넘스크린의 텍스트에다가 붙이죠, 계속.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만들어 나가죠. 결국은 넘스크린의 텍스트에 숫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제로가 처음에는 찍혀있겠죠, 제로가. 그래서 플러스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넘스크린의 텍스트를 읽으면은 그 숫자 자체가 하나의 지금 연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텍스트는 string이에요, string 데이터 타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int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int의 parse예요. 자, 그럼 이 string 데이터 타입을 int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넘버를 어떻게 한다? 자, 이 기존에 저장돼 있던 항상 그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그게 뭐죠? 리절트죠. 항상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리절트. 거기에 자,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가 되는 거죠. 넘을 더해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다시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결국 항상 마지막 그 결과,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지금은 더하기뿐이지만 뭐 어쨌든 항상 마지막 결과의 숫자는 여기에 저장이 되죠. 이 변수에 저장이 되죠. 이 변수에. 그죠? 그래서 그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값, 이 넘버를 지금은 더하기 버튼이 클릭된 순간이니까 더해서 그거를 다시 현재 값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값을 업데이트 치는 거죠. 더하기를 해서. 그죠? 현재 값을 업데이트를 치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하기를 해서 업데이트 됐어요. 그거를 스크린에다가 다시 뿌리는 거예요. 넘스크린에다가. 뿌리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넘스크린의 텍스트는 string이에요. 모든 데이터 타입에서 타입을 string으로 바꾸는 펑션은 다 있어요. 그게 toString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 표시할 때 항상 string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toString이라는 펑션을 다 갖고 있어요. int형도 갖고 있고, float형도 갖고 있고, bool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string이 아닌 데이터 타입, 하다못해 string도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strin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리절트가 숫자인데 그걸 string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거를 스크린에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변수를 쓸 거예요. is new num이냐. 자, is new num이나 이 변수에 true라고 입력을 해줘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새로운 숫자를 입력받아라는 뜻으로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변수를 이제는 넘버 투 1이 클릭됐을 때 이 변수를 사실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왜? 왜냐면은 자, 1이라는 버튼이 눌러져요. 1이라는 버튼이. 근데 플러스가 눌러진 다음에 눌러지는 1이랑 그렇지 않은 1이랑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버튼이 눌러지기 전에 1은 현재 넘스크린에 있는 숫자에다가 1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플러스 버튼이 눌러져요. 그러면은 새로운 버튼을 입력받는다는 의미로 is new num이 true가 될 거예요. 이때는 넘스크린에 있는 텍스트에 1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넘스크린에 있는 텍스트를 다 없애고 1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1이 첫 번째 새로운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제가 작성하는 코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넘버 1이 숫자 버튼 1이 눌려졌어요. 이때 체크를 해요. is new num이냐를 체크를 해요. 자, else 바로 작성을 할게요. 자, is new num이냐, 새로운 넘버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넘버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넘스크린에 텍스트에 1이 들어가는 거죠. 1이 들어가고 이제는 새로운 넘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false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넘버가 아니라면 else죠. is new num이 false라서 새로운 넘버가 아니라면 넘스크린에 텍스트 원래 있던 거에다가 1을 더해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스크린상에 0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1, 2, 3 어떤 숫자를 붙이든 0, 1, 0, 2, 0, 3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0이 만약에 스크린상에 있다 그러면 그 스크린상에 있는 숫자 뒤에 어떤 넘버를 붙이는 게 아니라 0을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여기 해줄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if 해서 텍스트가 0이에요. 그러면 자,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금 현재 스크린에 있는 숫자에 1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린에 2가 있으면 21이 될 테고 3이 있으면 31이 될 테고 1이 있었으면 11이 될 거고 0이 있었으면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if와 ifS문을 썼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is new num이 true인 경우는 더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또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is new num이 true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is new num을 제가 처음부터 true로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행됐거나 아니면 더하기 버튼이 막 눌러졌을 때 이 true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숫자의 입력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는 넘스크린의 텍스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되는 그 스크린상에 어떤 숫자가 지금 표시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지금 1이 클릭된 거죠. 1 버튼이. 거기에 1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1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숫자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숫자의 시작에서 리플레이스 하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숫자의 시작이 아니라고 false를 넣어 놓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또 더하기 버튼이 눌러지기 전까지 항상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is new num은 이제부터는 계속 false일 거예요. 여기서 false를 줘버렸으니까. 그 뒤로 1번을 누르면 계속 이제 여기로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여기로 들어왔을 때 스크린상에 0이 찍혀 있어요. 0이. 10이 아니라 그냥 0만 찍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1을 뒤에다 붙여서 0일이 되는 건 이상해요. 그거는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일 경우는 따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크린상에 0이 지금 찍혀 있는 경우는 그냥 1로 리플레이스를 해요.
그게 말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찍혀있는 숫자에다가 1을 붙이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이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if else 대신 if else if else를 썼어요. 이건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어떤 습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같다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보고. 자, is new num. 이게 새로운 넘버의 시작이냐? 그렇다? 그러면 스크린에 있는 숫자를 1로 바꿔요. 왜냐면 지금 버튼 1이 클릭된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거는 새로운 숫자 입력이 아니라고, 더하기 버튼이 눌리기 전까지 새로운 숫자의 시작이 아니라고 false를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 뒤로는 이제부터는 이게 무조건 false예요. 그 뒤로 들어오는 1번은. 자, 이게 false. 그 다음에는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else 다음에 if 조건문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false 그러면은 스크린상에 있는 텍스트가 제로냐? 제로면은 그걸 리플스를 해요.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현재 스크린에 있는 텍스트 숫자열에 1을 붙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새로운 sumNum이라는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sumNum을 이걸 바꾸는 거예요. 대신에 이 1이 이제는 num이 되겠죠. num이라는 매개 변수가 되겠죠. 매개 변수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원하는 동작이 되나 봅시다. 1, 2, 더하기, 2, 더하기, 14가 되죠? 그 다음에 1, 1, 1, 더하기. 그죠? 125가 되고, 그 다음에 12 더하기, 137이 되고, 22 더하기, 159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계산기는 아직까지는 아주 미완성이에요. 물론 뭐 버튼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펑션도 필요하고, 이퀄 버튼도 필요하고, 초기화 버튼도 필요하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예외라는 건 우리 프로그램을 오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예외가 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예외들은 프로그램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깔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하기 버튼을 계속 누르면 숫자가 계속 더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처리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필요한 버튼들을 숫자 버튼은 다 추가를 해서 제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뭐 이퀄 등호 버튼이라든지 뭐 초기화 버튼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그런 나머지 예외 처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제를 끝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